세 번째 역에 도착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하림 씨 그리고 이영훈 이사님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떻게 타기 전에 좀 대화는 많이 나누셨나요? 뭐 이것저것. 제가 얼어가지고 너무 이쁘셔가지고 말을 못 걸었어요. 어머, 굉장히 스윗하신데요. 저한테 아까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방송이라서 하신 네, 건가요? 방송용 멘트이신 것 같은데요. 아 진짜네. 좀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역에 두 분과 함께 만나게 되는데요. 실적 발표 역입니다. 사실 2분기 하면 이제 실적 시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 신호탄 느낌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죠. 일단은 삼성전자부터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네. 되게 기사마다 제목이 다양하던데 어디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어디는 그래도 시장의 예상치는 좀 뛰어넘었다. 이래서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좀 반도체 업황 어떻게 저점을 찍은 건지 이 잠정 실적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일단 저점 찍은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실적을 가지고 보는 시각이 양쪽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잘 나왔다는 건 가이던스가 2,500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6천억 정도 나왔으니까 잘 나온 거 맞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네. 또 좀 부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지금 나온 게 예상보다 못했다. AI니 뭐니 해도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났어요, 사실은. 근데 분명한 거는 예상보다는 분명히 적자폭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적자폭이 줄어서 영업이익이 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가 저점을 확인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아시다시피 어저께 저녁에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고 반도체 섹터가 안 좋았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반도체가 지금 보면은 월별로 보면은 계속해가지고 수출액이 늘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7월은 좀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네. 미국의 주요 이제 소위 말해서 반도체 칩을 사가는 그 법인들이 7월 달이 그러니까 7월 말이 결산. 그래서 재고를 덜 축적하려고 하거든요. 안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문이 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얻어맞은 측면이 좀 있긴 하지만 실적 자체는 괜찮게 나왔고 때마침 오늘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트렌드포스에서 네. 3분기 때는 그 단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요. 가격은 낸드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질 거라고 보지만 디램 쪽에서는 오히려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바닥을 찍고 하반기부터는 좀 돌아서는 그림을 지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실적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좀 보는 시각이 다르지만 그런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2분기에는 어쨌든 좋기는 했지만 또 안 좋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3분기, 4분기를 가면 좀 더 확실하게 긍정적인 결과물들을 받아볼 수가 있나요? 일단 그 3분기로 가게 되면은 확실히 눈에 보이는 건 삼성전자가 감산을 다른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대비해서 늦게 시작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감산 효과가 지금 사실 2분기에는 제대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게 이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한 건 3분기 중반부터 나올 겁니다. 그러면 3분기 실적에도 일정 부분 반영될 거고 네. 4분기 때도 반영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공급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고정가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이르면 3분기부터는 플러스 전환도 가능할 거 있고 그다음에 4분기는 오히려 이제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고 요즘 HBM 얘기 한참 나왔잖아요. 네,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게 사실 축은 결국 AI 때문인데 이쪽 시장이 지금 그 엔비디아가 GPU 칩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AMD가 칩을 출시했는데 네. AMD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HBM의 수요는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반도체 칩 메이커들한테는 실적 개선의 어떤 트리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감산 효과는 3분기부터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주신 건데 네.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 말고도 좀 하반기에 반도체 업체들이 좀 기대해볼 만한 모멘텀도 혹시 있을까요? 모멘텀이라면은 감산 효과로 인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가 가격을 인상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더 이상 싸게는 안 팔겠다는 게 칩메이커들의 의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정가를 갖다 높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AI 쪽 머신들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결국엔 DDR4보다는 DDR5 쪽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서버 쪽으로도 만약에 투자가 재개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논란이 많은 게 지금 사실은 스마트폰이나 PC 쪽에 그 재고는 디램 메모리 칩 재고는
일정 수준 정상화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서버향이 지금 좀 재고가 많아요. 그게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올해 말 내년부터는 반도체가 확실히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가져갈 수 있죠. 그러면 오늘은 좀 어떤 실적에 대해서 약간 다양한 시각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하반기에 좀 긍정적일 것이라는 네네. 그런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오늘 또 삼성전자와 함께 LG전자도 잠정 실적을 네네.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LG전자의 영업이익이 지난 분기에 이어서 삼성전자를 또 뛰어넘었다는 그런 제목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좀 어떻게 LG전자 실적 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반기에 LG전자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LG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2분기 실적만 가지고 봤을 때 네. 이게 아마 역대에서 두 번째인가 될 거예요. 되게 잘 나온 실적입니다. LG전자는 보통 1분기가 최성수기고 2분기, 3분기 가면서 좀 하향이 되는 그런 추세인데 2분기가 거의 8,900억 정도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9,600억인데 8,900억 나왔다고 가이던스보다 못 나왔다 해가지고 실망도 좀 있었던 것 같지만 내용을 이제 열어보면 거기에 이제 그 인력 구성과 관련된 비용, 네. 일회성 비용이 또 한 600억 정도 반영이 된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이던스 수준으로 나온 거로 봐야 됩니다. 잘 나온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잘 나온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어디에서 보시면 되냐면 전장이라는 쪽이 여전히 그 수주 잔고도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네. 따른 생산과 판매를 통해 가지고 매출도 늘어나는 그 효과를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하반기도 기대해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도 좀 LG전자 한번 기대해 보면서 우리 물 한 모금도 잠깐 목도 네네. 숙이시고 이렇게 저희가 지하철에서 좀 프리한 토크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목이 마른데 물을 안 가져와서 못 마시니까 우리 이영훈 이사님이라도 한 모금 하시고요. 네네. 저도 궁금한 게 LG전자 그럼 결국에는 실적이 되게 좋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잘 나온 겁니다. 오늘 주가는 왜 빠졌을까요? 좀 지수가 빠진 탓인지 왜 그런 거죠? 일단 오늘 주가 하락은 첫 번째는 오늘 환율이 불안했어요. 아, 환율이 불안했던 이유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제 더 할 것 같은 시그널이 어저께 고용 지표에서 또 너무 잘 나와 버리니까 고용자 수가 이거 금리 인상 무조건 하겠네. 파월 말처럼 연내 2번 더 할 수도 있겠네. 이 두려움이 있고 어저께 그 바람에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 버렸거든요, 많이. 네. 그 여파로 우리나라 증시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환율이 워낙 약세가 되고 달러 강세가 돼 버리니까 기계적으로 매물이 나온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던스보다 못 나왔다, 예상보다 못 나왔다 하니까 일단 팔았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오늘 하락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크게 뭐 두려워하거나 뭐 이게 회사의 어떤 방향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 LG전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하반기에도 전망이 괜찮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전장 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하반기에도 좀 전망이 괜찮은 건가요? 이 전장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 전기장치 부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딱 떠오르시는 거 없어요? 전기 장치 부품이요? 전기차? 전기차가 그 제일 전기차에는 이 전장이라고 하는 제품, 그 관련된 제품이 네. 한 70% 이상이 다 그거예요. 음. 근데 내연기관에도 이게 들어가죠, 전장이. 네. 전- 전기, 네네. 당연히 그쵸,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겠죠. 근데 그것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아진다는 거죠. 그럼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앞으로 판매 계획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는 생산 계획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장 쪽의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데 그러면 전기차가 안 되면은 이쪽이 안 되느냐? 내연기관에도 있어요. 내연기관차 지금 자동차 판매량이 보면 현대차도 이번에 되게 잘 팔았지만 혼다, 도요타, 뭐 저기 미국에 있는 GM, 포드 다 잘 팔았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이 효과는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EU 쪽도 마찬가지로 이 탄소와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갖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50% 이상은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겨우 10%대에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전기차 수요는 늘어나잖아요. 그쵸. 그럼 그 시장이 성장을 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같이 늘어날 갈 수밖에 없죠. 없는. 예, 전장은 그래서 전장 관련된 쪽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전기차 쪽이니까 자동차랑 그
그 전장이랑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자동차 좀 하반기 전망이 그래도 좋잖아요. 네. 그럼 전장 사업도 하반기에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세 번째 여기 실적 발표역인데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도 실적 네네. 발표를 했습니다. 보니까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면이 모두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아까 보니까 이 단순히 증가했다, 하락했다 말고 이면의 해석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우리 이영훈 이사님이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은 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당연히 매출 늘어난 거고요. 네. 이익도 이제 AMPC 효과를 제외해도 한 5천억 정도 났으니까 의미는 분명히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 예상보다는 좀 덜 나왔습니다. 이게 덜 나온 이유가 그 매출이 일부가 좀 이연이 된 게 있어요. 원래 이제 2분기가 배터리 속으로 보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좀 약간 비수기성 그런 데다가 매출이 좀 이연된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때문에 가이던스는 하회했지만 매출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앞으로 조인트 벤처를 통해 가지고 계약이 된 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혼다하고도 계약을 했고요. 스텔란티스 그다음에 다 아시는 GM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 짓고 있죠. 네. 현대차하고도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매출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장 한 분기, 두 분기 보시는 것보다도 네. 이 회사들이 다 미국에 있거든요, 공장들이. 그럼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생산세액공제 AMPC라는 걸 또 적용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네, 네. 그럼 그 금액이 더 커지게 되겠죠. 세액공제 받게 되는 금액 자체가. 네, 네. 그럼 이익은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배터리 셀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좋아지고 있지만 앞으로 봤을 때 올해 내년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좀 눌렸어요. 눌린 게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LG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팔 거다라는 말이 있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못할 거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주가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선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이외에도 뭐 삼성 SDI, SK온 이런 배터리 3사들이 또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 이 기업들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뭐 SDI도 무난하게 나올 것 같고요. 이제 SDI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수주 잔고가 상대적으로 적고 네.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요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좀 약할 것 같고요. 근데 안정성은 높죠. 여기는 원래 그 스마트폰 배터리 관련된 쪽이 강하니까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이익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 쪽을 이제 차량용 배터리가 이제 가는 거니까 SK온은 이제 수율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마 2분기는 저기 AMPC를 감안해도 적자일 거예요. 그 자체로만 봤을 때. 네. 근데 이제 수율이 계속해서 잡히고 올라가고 있다는 걸 감안해서 보면 올 연말 정도에는 이제 영업이익단에서는 흑자 전환이 나올 수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큰 그림은 같습니다. 근데 SK 같은 경우는 요번에 증자 얘기 나왔었던 거 아시죠? 그럼 네네. 주가가 폭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왜 그랬냐면 사실은 시장에다가 언론에다 노출하기에는 그 전에 그 SK온에 대해서 투자를 받고 자금 조달을 하면서 자금 조달 끝났다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증자를 발표해버리는 바람에 뒤통수 맞았다. 뭐 이제 SK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은 역시 SK가 SK짓 했다. 이제 이런 네.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어찌됐든 회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성장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선제적으로 자금 조달을 했다는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좀 시장과의 소통이 아쉽기는 하고 못마땅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SK 역시 비슷한 궤도는 갈 거다. 근데 이렇게 한번 찍히면은 다른 주식들보다는 좀 올라가는 게 상대적으로 좀 둔할 수는 더딜 있습니다. 수는 있다 이런 네네.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좀 이렇게 이어지는 질문인데 이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좀 다양한 업종 그리고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좀 2분기 실적 시즌에 전망치 상향 업종은 혹시 어떤 거 좀 꼽아보시겠어요? 지금 전망치가 상향이 되고 있는 거는 AMPC 효과가 있는 쪽으로 했을 때는 풍력. 그다음에 이제 방산 쪽이 아마 2분기에 이제 생각보다 잘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네. 폴란드 향으로 이제 계약이 돼 있는 쪽은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 조선은 이제 계속해 가지고 2분기도 좋아지고 특히 3분기, 4분기 넘어가면서 이익이 매출하고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 실적 자체는 예상보다 아, 네. 작년 대비로는 당연히 좋은데 예상보다는 네네. 좀 슬로우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하반기 3분기, 4분기 넘어가면서 좋아지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일단 2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약할 것 같고 또 조금 약할 것 같다는 쪽은 화학 쪽 섹터. 이유가 화학 쪽 있을까요? 섹터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리오프닝이 생각보다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음.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보다 못할 거고 요즘 좀 노이즈 앞서서 이제 이야기하셨던 건설, 그렇죠. 네, 건설도 좀 문제가 오래, 좀 많고요. 오래 가겠죠. 어떻게 하향. 이제 뭐 하향을 떠나가지고 저렇게 네. 사고를 쳐놓으면 건설주를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겠죠. 가뜩이나 요즘 그러니까요. 뭐 주택 관련해 가지고 말들이 많은 데다가 저런 네. 것까지 해는 그래서 건설 쪽은 조금 약할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정유 쪽도 지금 유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좀 못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또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계속 주가로는 잘 가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또 하향 업종으로 생각하시는 이유가 좀 아, 궁금하거든요. 하향 업종이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예상보다. 실적이. 예, 하향 업종은 절대 아니고요. 작년 대비로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음. 근데 그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네네. 그 기대치보다는 조금 못하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연된 부분, 매출이 이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하반기 들어가면서 3분기, 4분기 가면서 다시 또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제 2분기 기준으로 따져보려니까 제가 이제 예상보다 못한 쪽으로 해가지고 2차 전지를 말씀드린 거지 네. 올 하반기로 놓고 보면 당연히 좋아집니다. 좋을 수밖에 없다. 네. 그냥 기준치 예상치에 비해서만 그렇다 네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야, 이제는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신호탄을 쏘아 올렸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시기 동안 좀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궁금하고요. 그 업종 안에서 또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근데 저는 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주도주 섹터 계속 보셔라. 반도체 이번에 나온 거 삼성전자 때문에 오늘 빠진 거 괜찮다. 예, 오히려 조금 더 밀리면 사셔라. 담아두셔도 괜찮다. 반도체도 괜찮고요. 네.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네. 조선 뭐 당연히 발표라서 빠지면 사도 되는 쪽은 다 마찬가지다는 거죠. 뭐 풍력도 그렇고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그 가운데 뭐 탑픽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아주 작은 주식을 방송에서 얘기한 게 그러니까 그래도 대표주들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도 괜찮고요. 뭐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조선 3사가 다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도 괜찮고 그다음에 또 뭐 2차 전지 얘기하면은 뭐 양극재 섹터들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오늘 또 많이 올랐던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것도 계속 좋아질 회사들이기 때문에 뭐 네. 나쁘지 않고요. 뭐 그냥 대표주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일일이 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네. 네, 그럼 결국에는 좀 지금 잘 가고 있는 좀 주도 섹터를 잘 따라가 보자. 네네. 그 중에서도 대표 주격을 잘 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7월 한 주 동안 첫 주였긴 하지만 지수가 좀 부진했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좀 어떤 전략을 갖고 이 7월을 임해할지도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7월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잠깐만요. 네. 제가 방송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던 게 5월 한 중순부터는 일정 부분 현금을 갖고 있어라. 7월 FOMC 전까지는 장은 좀비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다른 방송에서 좀비 장세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 안에 핵심 종목들은 멀쩡해요. 삼성전자, 뭐 2차 전지에서 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 뭐 네. 에코프로 다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조선 안 죽어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방산 뭐 죽은 거 없잖아요. 지금 그죠? 풍력 섹터도 지금 최근에 올라와 있죠. 안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종목들은 멀쩡해요. 그런데 왜 좀비라고 그러냐면 뭐 하나 사볼까 하고 이렇게 갑자기 확 올라가는 주식을 따라 붙으면 바로 물리고 쓰러집니다. 그렇죠. 그 좀비한테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좀비가 되는 거죠. 좀비가 되는 거잖아요. 일단 네. 좀비한테 한번 물리면 서가지고 좀비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물리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좀비가 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개별 종목 흐름 자체가 약간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현금은 일정 부분 갖고 계셔라.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장이 터닝한 시점을 아직까지 단정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없겠죠. 제 고객들한테나 모르지. 네. 저는 7월 FOMC 전까지는 이런 좀비 장세처럼 약간 지수 크게 안 빠지면서 좀 답답하고 지수는 안 빠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핵심 쪽에 안 있으면 좀 힘든 네.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정 부분 현금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장의 터닝 포인트는 저 개인적으로는 FOMC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시장에 중요한 건 FOMC고 7월에서 그 전까지는 현금을 보유하자 이렇게 전략까지도 일정 부분만 현금 보유하자까지 전략까지도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랑 이영훈 이사님은 먼저 퇴근해보고요. 우리 마지막 역은 하림 아나운서한테 맡겨보고 저랑 네네. 퇴근하시죠.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세요. 이로운 경제 채널 EBC